안녕하세요. 계속 집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는 답답한 시기. 시원한 사이다로 속 시원해지시라고 제 얘기를 한번 풀어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집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재혼을 한 엄마는 처음에는 좋은 아저씨인 줄 알고 결혼했으나, 아저씨는 매일 술을 먹고 저희 엄마를 손찌검하는 일이 많았죠. 저도 말리다가 아저씨한테 엄청 맞아서 기절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자주 집을 탈출하려 했지만 아저씨에게 걸려서 맞는 일이 많았죠. 맞기 전에는 핸드폰도 다 걷어서 숨겨두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학교 선생님이 저희 집 사정을 눈치채시고 저와 엄마는 겨우겨우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조그만 집에서 살 수 있었어요. 저를 매일 때리는 아저씨도 없고 엄마랑 둘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찾아보셨어요. 인력사무소에 가셔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얻으셨고 집에서 각종 부업도 하시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게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셨어요. 많은 일을 해보신 적 없는 엄마라서 많이 혼나기도 하셨던 엄마지만 엄마는 저를 모자른 것 없이 잘 키워주시기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혼나도 꾹 참고 일을 하셨대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께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매일 꼭두 새벽에 나가서 건어물을 파시고 식당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밤에는 노래방 관리자를 하시고 다시 들어오시는 엄마. 매일 추운 방에 혼자 누워서 숙제도 하고 밥도 먹고 엄마를 기다렸죠. 늦은 밤까지 엄마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면 엄마가 들어오셔서 제 머리를 쓰다마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땡땡이, 엄마가 금방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따뜻한 집으로 가게 해줄게.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엄마 기다리다가 잠들지 않게 해줄게. 엄마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착실히 돈을 모으셨고 저희는 금방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죠. 전처럼 추운 집도 아니고 난방도 잘 되는 집이어서 저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전처럼 많은 일을 다니셨지만 저는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엄마가 서로 배려를 해 나가던 오랜 세월들. 저희 엄마는 작은 인력사무소를 차리게 되셨어요. 예전에 인력사무소에서 저희 엄마에게 다양한 일을 연계해 주시던 인력사무소 아저씨 덕분이죠. 인력사무소를 하면서도 저희 엄마는 계속 일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인력사무소를 열심히 하시는 저희 엄마 덕분에 일을 쉽게 얻지 못하시던 다른 분들도 일용직이나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었죠. 엄마는 자신이 일했던 곳 등등을 연결해 주시면서 일자리를 못 구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셨어요. 워낙 다양한 곳에서 일하셨던 엄마라 그런지 발이 정말 넓으시더라고요. 오늘도 땡땡씨 덕분에 일했네. 땡땡씨 정말 고마워요. 선착순 때문에 다 차도 금방 다른 자리 연결해주고 땡땡씨 덕분에 올해 겨울은 춥지가 않겠어. 엄마에게 감사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저까지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일자리를 알선해주던 어느 날 엄마의 인력사무소 앞을 매일같이 서성이는 남자 한 분이 계셨어요. 무슨 일일까 하면 저 멀리 사라지고 처음에는 왜 매일 서성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자리를 알선받기 조금 낯을 가리는 사람일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몇 주일이 되도록 서성이다 도망가다 하는 그 남자를 보고 조금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죠. 아저씨, 일자리 알선 받으려고 오셨어요? 낯가리실 필요 없어요. 저희 엄마랑 직원분들이 편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저씨는 계속해서 쭈뼛대실 뿐이었습니다. 그저 이런 데가 있길래 궁금해서 와봤다고, 아는 사람이 일자리 알선 받았다길래 어떤 곳인지 와봤다는 아저씨. 저도 억지로 안에 들이기는 조금 뭐한 마음이 있어서 다음번에 알선 받고 싶으신 생각 있으면 꼭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가시더라고요. 돌아서는 아저씨 얼굴을 봤는데 스치듯이 봤지만, 그리고 마스크에 가려졌지만 어딘가 굉장히 익숙한 옆 얼굴이었어요. 순간 저의 몸에 뭔가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설마 그 아저씨는 아니겠지?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들었고 저는 바로 그 아저씨 앞으로 달려가서 말했어요. 당신, 내 새아버지죠.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우리 엄마가 하는 데까지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계속 더 때리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수상해 보이던 아저씨는 뒤를 돌아서 모자를 벗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맞더라고요. 몇 년 전에 매일 저와 엄마를 때린 아저씨. 밖에서 하도 큰 소리가 나서 그런지 인력사무소에서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저는 그중 정말 크게 놀란 얼굴을 한 엄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디라고 여기를 와? 내 인생을 더 망가뜨리지 못해서 작정한 거야? 네가 진짜 여기가 어디냐고 오냐고. 너 따위 인간에게 줄 직업은 없어. 너 같은 인간은 평생 굶어 죽어야 해. 가라고. 예전부터 저희 엄마 사정을 알고 인력사무소를 한다니까 같이 도와주겠다고 오신 분들도 아저씨를 보고 한 소리씩 했습니다. 마누라랑 애를 그렇게 패놓고 여기가 진짜 어디라고 기어들어요? 썩 안 꺼져요? 아저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땅바닥을 보고 웃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저씨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 일 하나는 줄게요. 이것만 받고 다시는 오지 마요. 혼자 굶어 죽든지 하지 진짜 여긴 왜 왔어요? 대체 이런 인간한테 일을 왜 주려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일자리 남은 것들을 뒤졌어요. 머릿속에는 저런 인간한테 절대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찾던 중에 정말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사실 오래전에 저희 인력사무소에 구인 광고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조금 건달들이 일하는 회사에 관리직 하나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건달들에게 크게 혼나기도 하고 말이 관리직이지 건달들 핫바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시키면서 저 아저씨 좀 참교육 갱생 좀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우리를 패고 본인이 뭐라도 되는 양 행동하던 사람. 저는 일자리 공고를 뽑아서 바로 아저씨에게 던져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괜찮지? 마침 아저씨한테 딱 맞을 만한 일이 하나 있네. 관리직이야. 내가 방금 여기 전화해뒀고 곧 사람들이 올 거야. 사람 오면 바로 차 타고 같이 이동하면 돼. 이거 받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다음번에 또 오면 내가 아저씨 얼굴 아주 아작을 내줄 거니까. 잠시 후 차가 왔고 데려가기로 한 건달들이 왔습니다. 아, 이 아저씨예요? 오랫동안 사람 안 구해줘서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네. 그동안 우리 쫄다고 한 명이 대신 일해줬는데 어찌나 말 못 알아듣는지 속 터졌는데 이 아저씨는 좀 일 잘하는 거 맞지요? 나 땡땡씨 믿고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 건달을 잠시 밖으로 불러서 제 사정을 말해줬습니다. 그동안 자주 일용직 구하시는 분들을 연결해주고 그래서 말도 많이 트여있고 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제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건달들도 요즘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아주 나빠 처먹은 인간이구만. 우리가 데려다가 제대로 혼쭐 좀 내줄게요. 저는 바로 아저씨를 건달에게 넘겼습니다. 아재, 빨리빨리 차에 타요. 시간 없으니까. 땡땡씨 고마워요. 내가 다음에 밥 한번 살게요. 아재, 빨리빨리 타라니깐요. 지금 그 아저씨는 건달들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참교육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만두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걸 다시 잡아다가 일 시킨다는 명목으로 아주 피를 뽑고 있다면서 아저씨 한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와 엄마가 직접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시원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복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도 뭔가 그동안 당해왔던 한들이 풀려가는지 절 붙잡고 한바탕 엉엉 우시고 나서는 좀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 아저씨가 얻어터지고 욕먹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 엄마와 제 삶을 망가뜨려 놓고 뻔뻔하게 우리를 다시 찾아온 그 아저씨, 아니 그놈이 정말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굴욕과 공포를 겪길 바라봅니다. 가장 최근에 앞니 하나가 부러졌다는 소식까지 듣고 나니 밤에 두 발 뻗고 편히 자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잔인하고 무서운 년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 같아선 어디에 묻혔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그리 큰 죄책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을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와이프와 만나서 결혼을 한 30대 남성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대학로 인근의 작은 카페였는데 여행을 좋아하는 와이프가 여행지에서 사온 아기자기한 소품이 많은 귀여운 느낌의 카페였고 그래서인지 여대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방학 기간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와이프와 저는 추모공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모셔둔 자리 옆쪽으로 와이프네 아버님이 있었고 명절을 앞두고 성묘를 하러 갔다가 홀로 울고 있는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비가 왔는데 와이프는 대중교통으로 온 터라 우산조차 없었고 저는 그런 와이프에게 우산을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와이프는 어머님이 살아계시니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와이프는 멀리 여행가 계신다고 해서 별달리 양가 인사도 없이 친한 친척 어른들께 말씀을 드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3년 정도 지나서 저희에게는 예쁜 딸아이도 생겼습니다. 와이프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와 보내면서 카페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주말이면 와이프의 카페로 가서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문제가 될 부분이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와이프에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그리고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집에 어린 아이도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 위태로운 것 같아서 와이프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걱정스레 물어봐도 그런 적 없다고 말할 뿐이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와이프에게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는데 웬 중년의 여성과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옆에는 누구셔? 엄마야. 어머님 한국에 들어오셨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저는 그렇게 반갑게 장모님과 인사를 했고 마땅히 거처가 없으시다는 장모님을 위해서 저희 집의 방 한 칸을 기꺼이 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구할 때까지 잠시 지내신다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방을 내어드렸는데 장모님은 어쩐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고 조심스럽게 지내던 처음과는 달리 언젠가부터 본인의 집처럼 집안을 활보하고 다니기도 했고 드물기는 하지만 저희에게 말도 없이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먹으며 놀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의 일 이외의 것으로 와이프와 다투고 싶지 않아서 크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지만 와이프도 그런 장모님이 불편한 기색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다 술을 먹고 장모님께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방 안에서 이미 잠이 든 상태이고 장모님의 와이프에게 계속 라면을 끓여오라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나 불 못 건들잖아. 라면 좀 끓여달라고. 진짜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몰라. 전과자가 어디 가서 일이나 하겠어? 제발 이 집에서 나가줘. 너는 이년아,
내가 너 살려준 거 잊었어? 어린 너 아빠한테 맞고 있다가 내가 너 살려준 거 아니야. 그 이야기 좀 그만해. 아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고 엄마가 오해해서 그런 거잖아. 넌 모른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여자를 만나고 다녔는지.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엄마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여자 만나고 다니는 아빠가 나은 것 같기도 해. 그렇게 두 모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장모님이 전과자라는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전과자인 장모님이 부끄러워 저에게 해외에 있다고 속였던 것 같아요. 이미 잠에서 깨버려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장인어른이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왔고 의부증이 있던 장모님은 그런 장인어른과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의 행동이 격해지자 장인어른이 어리던 와이프를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그때 둔기로 장인어른의 머리를 쳐버린 장모님은 와이프를 안아들고 집 밖으로 나갔고 다시 돌아와서 집에 불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화살인으로 감옥에 가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제가 처음 장모님을 봤을 때 왜 낯설지 않았는지 그 순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은 2층 주택집이었는데 2층에서 저희가 살고 1층에는 세를 주고 다른 가족이 살았습니다. 제 또래의 여자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저는 유치원 방학이라 친할머니 댁에 있었어요. 어릴 때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방화 사건에 휩싸여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건이 아랫집에 살던 가족들의 부부싸움 때문이란 것은 어렴풋 기억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방화범이 감옥에 갔다는 건 들은 적이 있어서 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눈앞에 우리 부모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있으니 정말 복잡 미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애틋하거나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원망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장모님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어디서 돈을 구한 건지 며칠 뒤 집을 나갔고 와이프와 저에게도 다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일상이 찾아왔는데 어째서인지 제 마음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와이프에게 예전에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고 말하며 장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고 하니 사실 인연을 끊은 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출소 이후에 와이프의 카페에 와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지인들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도둑질을 해서 실형을 살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군소리 없이 집을 구한 걸 보면 또 안 좋은 짓들을 하고 다닐 것 같은데 본인도 장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사실 저희 가족에게 고통을 준 장모님도 그리고 그런 장모님의 자식인 와이프도 미운 건 사실이지만 와이프는 그동안의 정 때문인지 와이프도 피해자라는 사실 때문인지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아이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어느새 장모님의 딸이라는 생각보다 제 아내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는 며칠 뒤 장모님을 만나서 근황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은 지인네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으며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여름이라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장모님 팔에 주사 자국 몇 개가 보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뇨가 있으신지 여쭤봤어요. 장모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돈을 드리기보다는 일자리를 알아봐 드리겠다고 하며 지인이 하는 가게에 갔습니다. 장모님은 이후 제 지인의 가게에서 주방일을 하셨는데 한 달쯤 했을 무렵 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장모님이 돈통을 들고 잠적을 했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가 실수로 끓는 된장찌개에 손을 대이셨고 그로 인해 치료를 한다고 며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갑자기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사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돈통을 통째로 들고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장모님을 용서할 생각도 들지 않았고 저희 부부에게 금전적으로 기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알아봐 드린 건데 그새 사고를 치셨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 장모님은 잡혔고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린 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일을 하다 다쳤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돈통을 가져간 거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장모님을 보게 되었고 단순 절도범으로 잡혀 들어간 장모님을 보면서 어쩐지 한편으로는 너무 약한 처벌이라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 담당 경찰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했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당뇨가 있으신지 주사를 자주 맞으시는데 그런 건 괜찮겠죠? 네, 안에서도 이무실이 있어서 다 괜찮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모님이 주사를 엄청 자주 맞으시거든요. 제 말에서 어쩐지 수상한 기색을 읽기라도 하신 건지 담당 경찰은 마약 주사를 시행했고 장모님이 마약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은 출소 후 같은 교도소 동기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동기가 마약사범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지내다 같이 마약도 하고 저는 차라리 이런 것들이 가중처벌이 되어서 사회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와이프도 가족의 연을 끄는 듯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예전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다시 출소를 하게 된다면 장모님이 저희를 찾지 못하도록 숨어있을 생각입니다. 장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예전의 아픔이 생각날 것 같고 다음번에 만나게 되면 제가 무슨 짓을 할 것 같거든요.